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흘러드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북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쪽에서 흘러드는 물이 합쳐지는 자리였는데 그 지형이 마치 커다란 고양이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그 고양이의 목덜미쯤 되는 곳에는 우뚝 선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고양이 바위라 불렀습니다. 바위 건너편에는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모양이 꼭 쥐를 닮아 쥐산이라 이름 붙였지요. 사람들은 고양이 바위 옆에 놓은 다리를 건너 강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장자네 집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농사도 풍년이 들었으며 산에 나가면 귀한 산삼까지도 쉽게 눈에 띄곤 했습니다. 홍수가 나도 장자네 논밭은 멀쩡했고 해마다 제사는 불어나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들락거렸습니다. 손님이 많으니 며느리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마련해 손님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되니 며느리의 몸은 부서져라 고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며느리는 늘 그 생각뿐이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몇 해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스님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 못해 못 들은 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올라 황급히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큰 바가지에 쌀을 가득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스님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쌀을 주시다니 보살님은 참으로 인심이 넉넉하시군요. 며느리는 쌀을 바랑에 부어주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집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옵니다. 날마다 시중을 드느라 제 몸이 부서질 지경입니다. 혹시 손님이 덜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지요. 다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해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달플 수는 없을 테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마을 어귀 고양이 바위 앞에 섰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가 굳게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손님이 끊길 것입니다. 다만 하고 안 하고는 보살님의 몫이니 나는 이만 가겠소. 스님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그 지긋지긋한 손님 치레를 해야 되니까요. 며느리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며느리는 새벽이 되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손님은 20명이나 넘게 와 있었습니다. 20명치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거리를 다듬던 며느리는 마침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냐? 고양이 바위를 깨뜨려 버리자. 마음을 다진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장자를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말이지요. 어쩐 일이냐? 아침부터. 시아버지는 궁금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말해보아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되는 길이 있사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시아버지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며느리는 꾀를 낸 대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한 스님이 알려주고 갔습니다. 스님이? 제가 시주를 듬뿍 했더니 그 보답이라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방법이 뭐라더냐? 시아버지는 귀가 솔깃했는지 며느리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고양이 바위를 깨뜨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그 바위는 마을에서 얼마나 아끼는 바위인데 어림도 없지. 하지만 아버님, 그 바위 때문에 물길이 막혀 물이 자유롭게 흐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훨씬 잘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물길이 막혀. 시아버지는 턱을 괴고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구나. 물길이 흘러오다가 고양이 바위에 막히기도 하지.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나가 보아라.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 불려 나왔습니다. 장자가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양이 바위 앞으로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자가 말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물길이 막혀 우리 마을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바위를 깨뜨리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며 손님들을 잘 대해주는 장자의 말이라 사람들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정씨 노인이었습니다. 그 바위를 깨뜨려선 안 되네. 그 바위는 우리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 있던 바위네. 그리고 우리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나?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부자 마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가? 더 부자가 되어서 못하겠나? 욕심이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이네. 에이, 어르신네도 참. 더 부자가 되면 좋지요. 괜한 걱정 마세요. 어르신네. 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정씨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을 흘겨보았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데 회방을 놓으니 말입니다. 아버지, 모두 좋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아들까지 나서서 그러니 정씨 노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연장을 들고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를 깨뜨리는 일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깨어진 바위는 마침내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땅 위로 나온 부분이 다 깨지자 갑자기 땅속에 있던 바위에서 붉은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피다! 그랬습니다.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붉은 물줄기는 바로 핏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스러운 광경에 놀라 멀찌감치 물러났습니다. 온몸을 와들와들 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고양이를 죽인 기라. 정씨 노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핏줄기를 넋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핏줄기는 하루 낮 하루 밤을 솟아올랐습니다. 온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리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리가 없어지고 고양이 바위도 핏줄기가 멈춘 다음 이번에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돌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 찜찜했습니다. 다리가 잠겨버렸으니 가까운 길을 잃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장자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까만 복면을 한 도둑이 들어와 감나가는 물건을 죄다 털어갔습니다. 장자는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자는 할 수 없이 다시 부지런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재산을 조금 모아놓으면 또 까만 복면을 한 도둑이 들어 털어가고 모아놓으면 털어가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에 우환까지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며 병을 앓기 시작한 겁니다. 헛소리를 해대며 돌아가며 앓으니 용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 굿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나을 줄을 몰랐습니다. 도둑에게 털리고 점보랴 구타랴 모은 재산이 홀라당 다 날아가고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예 한둘 오던 손님들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답니다.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장자네 집은 찬바람만 횡하니 불었습니다. 장자네 집뿐 아니라 그 마을 모두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장자네 집 앞을 지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그네가 그러고 있으니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뉘신데 남의 집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시오. 이 집이 하도 이상해서 그럽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오. 이 집은 아주 부자로 살 터에 집을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네요. 식구들이 아파서 지금은 쫄딱 망했지요. 아, 원래는 대단한 부자였지요. 근데 도둑이 자꾸 들어서 그만. 나그네가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마을에 뭔 일이 있지 않았나요? 뭔 일이라. 마을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있긴 있지요. 저 앞에 큰 바위를 하나 깨뜨린 적이 있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디 바위를 깨뜨렸다는 곳에 좀 가봅시다. 마을 사람은 나그네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나그네는 연못과 건너편 산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바위가 고양이를 닮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걸 알았소? 틀림없군요. 나그네는 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 건너편 산을 보시오. 쥐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는 그 산을 쥐산이라 부릅니다. 맞아요. 여기 있던 고양이 바위가 저 쥐산을 막고 있었던 거요. 쥐가 기어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고양이가 떡하니 막고 있으니 겁이 나서 건너오질 못했던 게요. 그런데 그 바위를 깨뜨려 버렸으니 그제서야 마을 사람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부잣집을 털어간 도둑놈은 바로 저 쥐요. 자기를 땅 보러 다니는 직관이라고 밝힌 나그네는 떠나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고양이 바위를 깨뜨려 버린 이상 예전의 복은 되돌리기 어렵소. 하지만 이 터는 본래 길지라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굶는 일은 없을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나그네는 천천히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무슨 화가 닥쳤는지 깨닫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재앙을 부르고 지켜야 할 것을 무너뜨리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불러온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쥐산을 바라볼 때마다 고양이 바위를 없앤 탓이라며 후세에 전하였고 아이들에게도 늘 타이르곤 했답니다.